자, 출발할까요? 자, 75쪽에 보면은 간주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설명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요거예요. 사실상의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요걸 구별하려면 이렇게 하면 편해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말은 지금 산 거야. 언제 썼어요? 간주 취득은 해석을 하면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간주 취득은 의제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세법에서는 그냥 간주로 통일하면 좋은데 어떤 조세는 간주, 어떤 조세는 의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뜻알면 돼요. 간주가 나요? 의제가 나요? 간주가 나지. 간주하다 이건 알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 옛날에 산 거예요. 지금 샀으면 사실상의 취득. 옛날에 산 게 간주 취득이야. 옛날에 사면 살 때 취득세 냈을 텐데 지금 또 취득세 내냐 이거죠. 요거는 옛날에 취득을 했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가 됐어요. 첫 시간에 배웠죠. 증가가 되면 취득이야. 감소가 되면 양도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가액이 증가가 됐으면은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간주 취득 뜻 이해가요?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가 돼서 증가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뜻 이해가요? 그럼 가액이 증가하면 다 취득이냐? 아니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가는 취득세 안 내.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부족합니다. 땅값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집값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 때 있지만 땅값은 거의 올라갑니다. 작년에 땅을 1억 주고 샀는데 올해 500만 원 올랐어. 5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취득세 내야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가액이 증가된 건 취득세 안 내. 그럼 뭐냐?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사건은 뭐가 되느냐? 첫째는 건축물의 개수. 개수라는 건 뭐냐? 개보수, 뜯어 고쳤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되게 쉬워요. 답 찾을게. 힌트가 나온다 했잖아. 개수는 뜯어 고친 거야. 개보수. 그럼 여러분 판단해봐. 뜯어 고치는 건 좋으려고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늘어간 거는 취득세 내라 이거야. 또 하나 보면 아까 배웠죠.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 아까 소나타에서 어떻게 됐다? 개인 택시로 바꿨더니 면허값 때문에 값이 확 올라갔죠. 그럼 늘어난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변경, 바꿨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그러니까 가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실래나? 불안하지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친해져야 되죠.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다.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의 로또 복권이죠. 농지였다 갑자기 택지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뭐 경기도에 무슨 동 개발 사건 나오잖아요. 이거 대박이죠. 농지였을 때는 만원당 만원씩 갔었는데 택지 개발하면서 가격이 확 뛰지. 그래서 졸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변경을 했다. 똑같아. 바꿨어. 좋게 바꿨어. 그러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가 힌트가 나와. 주식을 취득을 했어.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이 증가되겠죠. 증가된 것만큼 새로운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4가지 말 이해가나? 다 좋단 얘기야. 좋아져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란 얘기죠.
그럼 얘는 취득세 또 내라 이거예요. 그럼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는데 취득세 냈겠죠.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증가됐으면 새로운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세금 또 내야 되겠지. 그럼 하나의 재산에 취득세를 2번 내는 거지. 좋아요, 나빠요? 노노노. 여기서 이제 뜯어 고쳐야 돼. 항상 세금이라는 걸 내라고 그러면 칼같이 갖다 내세요. 칼같이. 왜 그러느냐? 이유를 하나 요거 갖고 설명해 줄게. 10년 전에 농지를 샀어. 얼마에 샀을까? 1억에 샀어. 그런데 10년 뒤에 택지로 개발이 되면서 20억이 갔어. 뭐 원래 이 정도 돼야지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저기 어디 택지 개발 들어갔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면 얼마가 증가가 됐어? 이게 지목 변경이야. 19억이 증가가 됐지. 그럼 19억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돼. 그럼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 내라 이거야. 좋아, 나빠? 여기서 명심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요 그래. 아까는 싫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알아두셔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착각을 하는데 항상 세법상으로 실무상으로 뭐냐,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다 걸리죠. 근데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중에 양도할 걸 대비해서는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실무 배우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고 1억짜리야 내 땅이, 농지가. 그래서 1억에 대한 취득세 냈었어. 오늘 20억으로 됐어. 그럼 19억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관한 건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내라 이거야. 여러분 싫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그럼 요걸 갖다가 1년 있다가 21억에 양도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식으로 취득세 안 낼래? 그러면은 정부가 내 땅의 가격을 1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 냈으니까. 그럼 1억에 사서 21억에 파는 거야.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발생해? 세금 양도소득세로 다 뺏긴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취득세 내라 이거야. 취득세는 싸, 양도소득세 비싸. 그럼 싼 세금은 더 내라 이거야. 왜?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야 이건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럴 땐 나는 기쁜 거야. 왜? 정부가, 국가가 비로소 날 알아주는구나. 그럼 19억에 대한 취득세 낸다 이거야. 싸니까 내. 그럼 정부가 내 땅의 가격을 얼마로 인정해? 20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세금을 냈다는 건 재산의 가치를 20억으로 인정해. 이걸 나중에 양도할 때는 얼마의 양도 차익을 보러 계산하는 거야? 1억뿐이 안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싼 취득세는 더 내고 그래야 비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머니 꽉 쥐고 못 내, 못 줘, 배째. 이건 바보야, 바보. 정부가 내라고 한다면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세법상 싼 취득세는 더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싼 건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뜻 이해가요? 근데 꼭 처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하나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 냈지만 오늘 또 취득세 내는 것도 좋다 나쁘다? 그래. 올라간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세금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바보예요, 바보.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나 옛날에 냈어 10년 전에 뭘 또 내 못 내 배째. 이거 바보예요, 바보. 이제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간주취득이 좋은 거란 얘기야. 내 재산의 가치가 확 올라갔으니까. 이런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간주취득이라는 건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죠. 근데 이번에 또 내. 좋아 나빠? 왜?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럴 땐 비로소 국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대출받아 내면 되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세법의 절세라고 하는 건 싼 세금은 조금 더 내고 비싼 세금을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제 절세라는 말 이해 가요? 무조건 못 내, 배째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난 내가 안 그랬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75쪽에 2번 간주취득이다 그랬으면은 1번 밑줄 종류 변경, 2번 지목 변경, 3번 건축 개수, 4번 과점주주의 취득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거기에다 주식 취득 이렇게 쓰면은 좋겠죠. 여기서 명심하셔요. 간주취득은 4가지 사건도 중요하지만 함정이 있어. 꼭 가액이 증가된 게 같이 나와야 돼. 만약에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앞에가 이게 나왔어.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 가액이 증가돼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지. 이런 사건인데도 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증가된 게 없잖아.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봐야 돼요. 사건도 봐야 되고 결과도 봐야 된다는 것. 꼭.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증가가 취득이고 감소가 양도가 된다는 것. 끝. 되겠어요? 간주취득? 예, 친해져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 지문 1개씩이라도. 작년에도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토지의 지목 변경이.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그거 먼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76쪽에 비과세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비과세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안 낸다는 얘기야. 그럼 첫날도 얘기 안 했나? 다시 해볼게요. 세법에서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 과세는 뭐냐?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매긴다. 비과세는 뭘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과세가 좋을까요? 비과세가 좋을까요? 에? 비과세? 과세? 내가 좀 전에도 힌트 줬잖아. 아이 못 내, 배째. 바보라고. 여러분 바보가 몇 사람 있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 법 중에 잔인한 법이 세법이에요. 법 중에 잔인한 법이 세법인데 세법에서조차도 포기했어. 잔인한 세법에서조차도 소득이 있는데 포기했어. 그럼 이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세법은 3가지의 특징이 있어. 첫째, 국가에 대한 거. 국가는 세금 안 내요. 2번째, 뭐가 있나? 공익사업 했을 때, 좋은 일 했을 때.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하죠. 짠하게 됐을 때. 짠할 때 세금을 포기해. 그러니까 잔인한 세법에서 보기에도 이건 너무하다 이거야. 그래서 비과세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짠하다는 건 어떤 거냐? 슬픈 얘기 할게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파병 근무했어. 하다 거기서 총 맞아 죽었어. 사망을 했어. 그럼 유족들이 뭐 받아? 보상금 받잖아. 보상금 목돈이야.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금액이 커. 그런데도 세금을 안 받아. 포기해. 금액이 큰데도. 왜? 짠하니까. 또 이거 있어. 또 잔인한 얘기 자꾸 해야 돼. 이거는 내가 공장에서 이러다가 손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잘려서 산재 보상금 나오죠. 목돈 나와. 근데 세금 내 안 내? 안 내요. 왜? 짠하니까. 이게 비과세 소득이야. 또 하나,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1세대 1주택. 한 가족이 집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무슨 사연인지 팔았어. 1세대 1주택을 팔면 목돈 생기죠. 뭐 7억짜리 팔았고 8억짜리 팔았다. 목돈이 생겼는데 세금 내 안 내? 양도소득세 안 내요. 집 하나 팔면. 하나 있는데 팔면 안 내. 왜? 왜 짜네? 그렇지. 오죽하면 팔겠냐. 무주택자가 되는 건데. 짠하니까 8억이 생겨도 세금 안 낸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에는 뭐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조건이 있지만 짠한 거야. 짠한 건 세금 걷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면 딱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세금 내는 소득이 많은 게 좋아? 짠한 비과세 소득이 많은 게 좋아? 아, 짠한 게 좋아? 죽어도 짠한 게 좋아. 우리 대화가 왜 안 된대? 이제 세금 배우기, 세법 배우기 전에는 비과세가 좋다. 세금 안 내니까. 근데 속내막은 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 내는 떳떳한 소득이 많은 게 좋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과세가 좋은 거다. 그럼 짠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세요. 국가가 취득한 건 취득세 안 내. 그럼 국가가 등록할 때 세금 안 내. 국가가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안 내. 국가가 팔면 양도소득세 안 내. 국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끝. 이거 양도소득세까지 배워. 오늘은 국가가 취득하는 건 안 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국가끼리.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을 샀다. 그럼 걔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미국 대사관 건물 살 때 비과세해줘. 근데 미국이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한다? 과세한다는 것. 국가끼리.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한다? 과세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뭐다? 비과세한다. 상호 면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비과세한다. 그럼 우리도 비과세하고. 국가끼리. 그 다음에 요거죠. 국가의 귀속,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기부 체납, 나라에 바쳐. 그럼 개인 재산을 나라에 헌납을 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에? 그럼 개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면 개인 재산이 줄어들겠죠. 이걸 양도소득세 과세하면 세금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요? 나라에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은 나라에 충성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느냐 그러면은 민자 역사. 저기 청량리역, 그 다음에 용산역,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 들여서 역사를 지어. 그리고 일정 기간 공짜로 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건물이 완성됐어. 민자 역사가 완성이 됐어. 완성되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이니까 내야 되는데 어차피 나라에 바칠 거니까 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실래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국가에 귀속을 했다.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다. 그럼 건물이 완성이 됐어도
결국 국가에다 바칠 거니까 너는 세금 내지 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기간이 아마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무상 사용했다가 기부합니다. 그래서 청량 역사, 용산 역사, 서울 역사가 대부분이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가 있잖아. 이해가요? 그게 아마 재작년인가 기간이 다 찼다고 그러지. 재작년에 다 국가에 기부했고, 그 다음 기부는 했지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유통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 1년 전에 완공이 됐어. 나라에 헌납할 거니까 너 세금 내지 마, 취득세 다 줄게 했는데 1년 뒤에 조건이 변경이 됐어. 자, 조건이 변경된 건 뭐냐면은, 야, 나 이거 나라에 헌납하려고 그랬는데 30년 있다가 당장 우리 사업이 자금이 딸려. 그러니까 요거 팔아서 사업비로 쓸 거야. 미안해, 나라에 못 줘. 나라에 못 줘. 나라에 못 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조건이 변경됐어. 나라에 못 줘. 나 팔아야 돼. 이럴 경우에는 줬다 뺏는 거랑 똑같지. 화 안 나? 화 안 나? 국가가 화가 나니까. 그럼 세금은 항상 쫀쫀하다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그래? 너 못 준다고? 알았어. 너 1년 전에 취득세 면제해 줬잖아.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나도 다시 거둘 거야. 1년 전에 취득세를 다시 걷는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래야죠. 나라에 준다고 해서 완성돼도 취득세 면제해 줬는데 조건이 바뀌면 국가도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야, 이거 내 국가에 줄게. 귀속 줬어. 약속 지켰어. 약속 지키고, 야, 약속 지켰으니까 나도 요거 당분간 내 사업에 필요하니까 한 3년만 공짜로 쓰게 해줘. 반대급부라는 건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에 줬어. 귀속. 나 약속 지켰어. 그럼 비과세로 끝나는 건데, 야, 이거 좀 몇 년 더 써야 되니까 몇 년만 좀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권리 줘라. 공짜로 쓰자. 그럼 국가가 또 승질나서 알았어. 그럼 너도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비과세 됐던 거 다시 내라 이거야. 두 가지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면 비과세야. 약속만 지키면. 근데 조건이 바뀌면은 비과세 했던 걸 다시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약속 지키면 비과세, 약속이 바뀌면 과세가 된다는 것. 이해 가셔? 이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끼리 약속 있잖아. 너 요때까지 해. 그럼 그거는 끝나는 거야. 근데 다음 날부터 말이 달라져. 그럼 싸움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니까 옛날 것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말이 좀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귀속, 나라에 바친다. 국가의 기부 체납, 헌납한다. 그럼 비과세야. 근데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것. 이렇게 국가가 쫀쫀합니다.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 이상하다. 아까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 위탁자가 낸다고 그랬는데 비과세는 뭐냐 이거예요. 자,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나 건물이 너무 많어. 네가 요거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넉넉히 줄게. 신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갑은 누가 되느냐? 위탁자가 되죠. 을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신부는 이해가요? 을이 퇴근하면 집에 암탉이 있죠. 미안합니다. 그럼 부탁을 한 사람은 위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 이게 신탁재산이에요. 이게 신탁재산. 그런데 신탁계약을 맺으면은 형식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관리하기 편하라고.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 해줘도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감소한 사람은 양도도 아니고 들어와도 취득세 안 낸다는 얘기죠. 형식상으로 이전해 준 거니까. 이해가나? 그런 다음 신탁계약이 끝났어. 신탁계약이 끝났으면은 소유권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원래 자기 거죠. 그럼 자기 걸 받아도 취득으로 보지 않고 넘어가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이해가요? 노노노노노. 원래 3년 계약을 했는데 을이 관리를 되게 못해. 짜증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하고 신탁계약을 다시 맺어요. 얘랑 끝내고.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돼? 얘는 주인이니까 위탁자 그대로 되고, 얘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탁자인데 새로운 수탁자죠. 옛날은 얘였으니까. 그럼 새롭게 신탁계약을 맺었어도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오늘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세 안 내고 이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안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온다는 얘기죠. 받는 사람 입장 오늘 배워 취득세, 주는 사람 입장 양도소득세 때 배웁니다. 이게 신탁재산의 끝이야. 그럼 여기에서 잘 봐요. 일단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 누가 내야 돼? 위탁자가 내야 되는 거야. 과세가 돼요. 그럼 비과세 되는 건 어떨 때냐? 얘들끼리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또는 거꾸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지들끼리 이전했을 때, 또 얘가 관리 못해서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줬어요. 탁탁이끼리. 탁탁이끼리 거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도 아니고 취득이 아니다 이거야. 탁탁이가 뭐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거꾸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그 다음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렇게 탁탁이끼리 이전 등기한 거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취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다 공통점이 뭐가 돼요? 탁탁이에요.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 아니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어려워요. 요거 어려워요. 환매권의 행사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간단히만 봐요. 환매라는 건 뭐냐? 내가 팔고 약속을 해. 나 3년 있다가 꼭 다시 살 거야. 이게 환매예요. 그럴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그래. 내가 이분한테 오늘 팔면서 나 3년 뒤에 다시 꼭 살 거예요. 3년 뒤에 샀어. 약속을 지킨 거죠. 이 권리만 행사했을 때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분은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환매, 다시 사기로 약속을 한 권리를 행사했다. 권리만 행사했으면 약속만 지켰다 이거죠. 요거는 거래가 아니야. 따라서 비과세가 됩니다. 다시 샀으니까. 다만 요거 환매 등기병행, 등기 병행은 같이 했다 이거야. 등기했다 이거야. 등기를 했으면은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면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이라는 건 약속을 지킨 거야. 권리만 행사했으면, 약속을 지켰으면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등기를 병행했다. 등기했다 이거야.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등기하면 무조건 얘는 거래로 본다는 얘기죠. 과세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임시건축물이라는 것은 이 뜻이 뭐가 있느냐. 뜻이 임시라는 말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임시, 상식, 임시. 잠시. 어우 더워. 임시라는 말은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거야. 임시라는 건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언젠가 철거할 거 아니야. 따라서 1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 해줍니다. 1년. 그런데 1년을 초과하면은 어떻게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 숫자가 나오는 거야. 먼저 임시건축물을 봐. 임시건축물을 보고 기간을 보는 거야. 1년이냐 1년 초과냐. 1년 초과는 1년 안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1년까지는 비과세. 저거 철거할 거니까. 1년 초과하면은 철거 안 했네. 과세가 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돼. 여러분 집을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9억까지의 공동주택. 여러분 집이 9억까지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연상하면 돼. 개수 좀 뜯어 고쳤어. 아파트를 좀 내부 고쳤어. 그럼 고쳤어도 아파트는 많이 고치지 않잖아. 가액이 확 늘지 않잖아. 따라서 이럴 경우는 조금 늘어났다, 조금 좋아졌다. 그럼 비과세 해줘요. 아까 배웠던 간주취득의 건축물의 개수는 상가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 요 비과세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수리할 때. 개수다 그러면 그냥 거실만 좀 고쳤어. 그럼 요거는 가액이 별로 안 올라. 그럼 얘는 세금 내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 저 거실을 좀 고쳤다고 그래서 취득세 신고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런데 대수선, 글자 그대로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크게 했어. 그럼 가액이 늘 거 아니야. 이럴 땐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이 나와 있다. 그럼 개수냐 대수선이냐 이렇게 알아야죠. 개수다 그러면 뭐가 된다? 비과세. 조금 고쳤으니까. 크게 대자가 나오면 과세가 된다는 것. 답은 이렇게 두 개뿐이 안 나와.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뒤에 개수냐 그 다음에 대수선이냐. 이거 답이야. 이것뿐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왜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사용할 수 없는 차를 왜 상속받아? 폐차하지. 근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미치겠어.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받을 일도 없잖아. 근데 상속받는 이상한 사람 있다 이거야. 그럼 세법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폐차 수집이 내 취미다. 그럼 상속받아서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쓰지 못하는 차니까. 요 말이 이해가요? 내가 꿍치랑 안 되게 생겼어? 왜 이런 걸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냐는 얘기야. 그것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올해 이거 내면은 끝장내버릴 거야 내가. 그렇잖아. 왜 헷갈리게 이런 걸 집어넣어? 이것도 또 틀려요. 또 미치겠어 내가. 요거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있어. 요거 임시건축물. 요거는 재산세 또 나와요. 임시건축물이 나왔을 때 난이도 제일 높은 게 있어.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은 얜 임시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사치성 재산이면은 1년 있다 철거할 목적은 없단 얘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보지 않아. 따라서 얘는 1년이고 6개월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거. 사치성 재산. 그럼 사치성 재산은 벌써 이름에 써 있잖아. 사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비쌀까 쌀까? 그러니까 얘는 철거할 목적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사치성 재산은 몇 개가 있냐? 5개. 요거는 앞으로 재산세 때 비중이 큽니다. 오늘 미리 알아두셔. 교재는 없지만 미리 해드리는 거야. 사치성 재산은 쓸 준비 됐어요? 편적 이렇게 없어. 빨리 얘기하라 이거야. 미쳐서. 그 눈빛 갖고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 별꼴 쓰리고. 별꼴이야 쓰리고 맞았대. 명절 때 다가오니까 별꼴 고고고 이러면 숨쉬기 힘들어. 별꼴 쓰리고. 자 여기 쓸게. 별꼴 쓰리고 외우면 뭐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별은 별장. 별장은 좋은 마감재로만 짓잖아, 그죠? 별장도 조건이 있어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있지만 3번 몰라도 돼. 시험에 별장 이렇게 나오니까. 별장이다 그랬으면은 사치성. 얘는 1년 있다가 철거할 목적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 계속 사용할 목적이지. 그러니까 얘는 임시가 아니야. 철거 안 할 거야. 골은 뭐가 될까? 골프장. 요거는 회원제 골프장이야. 일반 싼 데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 그 다음에 쓰리고는 요거는 순서야. 쓰리고 하면은 도박이죠. 오락이죠. 장소가 있어.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셔? 몰라요? 우리 그럼 대화관데. 잘못 물어봤어. 나만 나쁜 사람 보는 거예요? 처음에 고스톱은 어디서 배워? 명절날 집에서 배워. 집에서 처음 배워. 집을 고급 주택이라고 그래요. 원고는 집에서 배워. 그 다음에 경험 쌓여. 투고는 경력자야. 강원랜드가. 투고는 고급 오락장. 쓰리고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만 할 수 있어. 전문 도박사야. 그럼 이건 홍콩 영화를 봐야 돼. 홍콩 영화에 보면은 도박 영화가 많어. 케이블 TV 명절 때도 해. 한번 봐요. 그럼 꼭 그 영화 끝날 때 되면은 배에서 마지막 도박을 하잖아. 왜? 잡혀갈까 봐. 그것도 바다 공해상에서. 그런 다음에 도박을 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총 쏘고 서로 죽여. 끝. 그렇잖아. 따라서 쓰리고는 아무 데서 안 해. 잡혀갈까 봐. 고급 선박 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홍콩 영화에 보면 요트, 큰 유람선, 여기에서 도박하면서 총 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얘를 이해하란 말이야. 고고고 하면 못해. 쓰리고. 원고는 어디서 한다? 고급주택. 투고는 고급 오락장. 쓰리고는 고급 선박에서 한다. 이렇게 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영화 본 사람은 나쁜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PPT에다 그걸 막 중간에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해서 별꼴 쓰리고 사치성 재산은 철거 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임시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 그 시험에 별장이 많이 나왔거든.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존속기간이 별장,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같이 나와.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별장은 무조건 임시가 아니야. 나와도 아니야. 별장은 사치성 재산,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말 이해 가시나? 여기까지가 다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용들이 뭐야? 짠한 거야, 짠한 거. 자, 그럼 하나씩 밑줄 마무리 짓도록 하죠. 76쪽에 보면은 준비됐나요? 1번에 1번 밑줄 국가 등의 직접 취득. 첫째 줄 괄호 건너뜁니다. 밑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밑에 줄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괄호 건너뛰고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란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이해 가셔? 그 다음에 2번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괄호 건너뛰고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괄호 건너뛰고 바로 밑에 줄에 을 조건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번째 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번 밑줄 조건 변경, 2번 반대급부, 밑에 줄에 무상사용권 제공받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의 기부, 체납, 국가의 귀속,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그 다음에 밑에 2번 형식적 취득은 1번 밑줄 신탁재산의 취득. 신탁재산의 취득은 탁탁이끼리 77쪽에 나왔습니다. 양괄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2번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그것만 밑줄 치면 되겠죠?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 세 가지 이해 가나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이 돼서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탁탁이끼리란 얘기죠. 이해 가셔? 2번 밑줄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두 번째 줄 가운데 밑줄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번 괄호 건너뛰면서 읽어봅니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좀 허전한 게 있죠? 세 번째 줄에 빈칸이 있잖아. 여기다 뭘 쓸까? 사치성 재산은 과세. 사치성 재산은 과세. 그런데 시험엔 사치성이라고 안 나옵니다. 괄호 열고 별골 쓰리고 괄호 닫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별골 쓰리고만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 별골 쓰리고는 다시 한번 해보죠. 별은 뭐가 되죠? 별장, 골은 골프장, 원고는 어디서 해요? 고급주택, 투고는 어디에서 해요? 고급어락장, 쓰리고는 어디서 해요? 고급선박, 배에서 하는 거야. 유람선에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입니다. 4번에 공동주택의 개수라고 나왔죠. 첫째 줄의 밑줄 공동주택의 개수, 두 번째 줄에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그 다음 뒤에 동그라미 뭐죠? 개수.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부과하지 않는다 돼 있죠. 첫째 줄에 괄호 밑줄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을 제외한다는 말은 대수선은 뭐 한다는 얘기죠? 과세. 이렇게 써놓는 게 낫죠. 제외로 공부하면 헷갈려. 과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말뜻 이해 가십니까? 에? 그 다음에 78쪽에 제5절 취득시기 나와 있죠. 취득시기는 나와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급할 필요가 없어서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취득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취득세 끝,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에 조세총론 한 단원하고 나머지 취득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78쪽의 취득 시기는 접어서 표시하는 게 낫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요겁니다. 취득세 특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그 다음 취득의 구분,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요거 뭐죠? 비과세. 중요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니까 꼭 뭐 복습은 하지 말고 이렇다 하는 것. 설명은 이해는 가셔? 여러분은 뭐예요? 첫 시간 되면은 눈이 좀 달라. 그랬다가 끝날 때쯤 되면 좀 표정이 밝고 잠도 다 달아났고 갈 때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다시 첫 1교시부터 똑같아요. 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포기하고 강의합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려니 하고.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 얘기할 땐 내가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면 뭐 물으면 가방 다 싸고. 그런데 다 싸면 내 눈을 빤히 쳐다봐요. 나 준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항상 섭섭해. 배울 거 배웠다 이거지. 여러분 본심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더 심한 분이 뭔지 알아요? 머플러를 다 하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내 눈을 쳐다보면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즐겁게 오늘처럼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땡큐.